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1월 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중에 2156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오르고 종가가 2144포인트입니다. 장중에 등락이 심했었고요. 자, 지금 2156까지 갔는데 어제 제가 마감 시황에 글을 올리면서 추세 상단이 2155포인트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추세 상단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세선을 제가 그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 상단에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이 추세 상단을 넘느냐 못 넘느냐 싸움이 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를 넘어서서 이렇게 추세선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 갈 수 있는 목표가 주봉에서 보게 되면 2250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2250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되겠고, 월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월봉은 지금 60월선에 부딪히고 있죠. 지난 7월 달에도 60월선이 가로막고 있었고 지금 60월선 저항을 뚫느냐 마느냐, 여기를 뚫게 되면 기준선 저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2249입니다. 2249.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2250선이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의 저항, 월봉에서는 기준선 저항이 되기 때문에 2250선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죠. 상승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목표치가 2250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봉에서의 추세 상단을 넘어선다는 거죠. 오늘 2156포인트를 넘어서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넘지 못하고 밀린다고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갭을 메우는 자리 2100포인트, 그 다음 갭인 2053포인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추세 상단을 돌파 못하면 밀리죠. 밀려서 1차적으로 2100포인트는 이렇게 갭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매물대 상단은 올라오는 21선과 또 만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지받고 재차 상승 가닥을 잡을 수 있죠. 근데 2100이 지지를 못하면 2053포인트 갭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코스피는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40선까지 열려있는 흐름입니다. 687포인트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여전히 725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일제약이 되겠습니다. 3일제약을 보시게 되면 240선을 한 번, 그리고 오늘 두 번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3세판은 뭐다? 세 번째는 저항을 뚫기가 쉽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241선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공간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3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죠. 29,9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일제약 지방간 관련주죠. 지방간 관련주고 이스라엘 제약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3일제약은 제약바이오업종 중에서 늦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면에서도 본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 계속 사들이고 있죠. 이런 부분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감 상황도 봐야죠. 분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견조한 흐름입니다. 15분봉에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마감 상황에서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세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29,900원까지 상승을 염두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맵신입니다. 파맵신. 이중항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이중항체 관련주. 표적 항암제를 가지면서 동시에 면역 항암제, 이렇게 이중항체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갈 수 있는 자리는 일목균형표 상단까지 6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도 한번 보시게 되면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기준선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 여기가 바로 또 6만원 자리입니다. 일봉에서 저항도 6만원대, 주봉에서 저항도 6만원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 그 자리까지 한번 상승을 염두하시면 되겠고,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는 매물대를 하향했을 때 37,000원 하향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수급면에서 보게 되면 금융투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샀죠. 거의 32억 정도를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수급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분봉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마감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승, 하락, 또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이렇게 M자형 패턴을 계속 만들면서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오늘 오후장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을 했지만 오후장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는 오늘 장중에 27%나 상승하고 7% 종가 마감하고 끝났습니다. 제노포커스가 의미 있는 것은 120과 240선을 동시에 터치를 해줬다는 부분이죠. 다음 갈 때는 이 저항선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구름층 상단까지는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두고 갈 수 있다는 거죠. 7,500원까지 7,5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이제 크게 일어났죠. 이렇게 목표가는 7,500원을 두고 대응할 수 있겠고, 갭을 메워버리는 자리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5,6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5,600원 선은 재차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고, 5,400원을 밀려버리게 되면 또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 아래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6,200원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7,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면에서 보게 되면 제노포커스는 외국인이 많이 사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주는 모습입니다. 투신도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이런 현황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우노엔 컴퍼니입니다. 우노엔 컴퍼니. 우노엔 컴퍼니는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매물대 상단에 있다는 거죠. 매물대를 하향해서 빠지지 않고 매물대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고, 일봉상에서는 이제 저항대를 계속해서 무력화시켰고, 이제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까지 대략 4,850원 자리, 4,850원 자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윗꼬리 달면서 주봉의 120선도 이렇게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흐름이기 때문에 4,850원까지의 상승을 염두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이 윗꼬리 다는 모습에서 바로 치고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모습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지만 한 번 더 뺐다 갈 수도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뺐다 갈 수도 있다. 그러면 3,800원 선이 적절한 매수가가 될 테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서가 나오면 좋지만 2번의 경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승을 하면서 4,600원 이상으로 갔을 때는 바로 1번의 흐름을 걸 것이고, 밀려서 3,900원 선으로 향한다 그러면 아래로 뺐다, 3,800원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면을 보시면 외국인이 4일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4일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 이렇게 눌러줬다가 오후장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백산은 이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15억, 올해 상반기까지 130억, 시가총액이 1,700억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입니다.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240선을 먼저 터치를 했죠. 지금 역배열 상태가 되다 보니까 120선이 위에 있습니다. 240선을 먼저 터치하고 가는 모습인데, 120선 저항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만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9,800원의 목표가를 두고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손절 라인은 6,700원대를 깨면 손절을 해야겠죠. 9,800원의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수급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이 금융투자보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도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장중 내내 하락보다는 상승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오후장에는 더 강했죠. 오후장에는 강하게 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내일의 상황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루멘스라는 종목입니다. 루멘스는 광원 관련된 종목이죠. LED 관련주기도 하고요. 근데 루멘스를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 윗꼬리 다는 자리를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240선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240선은 2350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350원은 구름층 상단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 나왔을 때 2300원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눌러줬을 때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저항은 2,400원 선이 있는데요. 일봉상에서 저항은 2,300원, 주봉상에서 저항은 2,400원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저항이 주봉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2,3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2,400원에서 부딪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윗꼬리 다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상한가 갔다가 밀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고, 장중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는 2,300원과 2,400원에 진입하는 걸 보고 거기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게, 외국인은 계속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수급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15분 분봉상에서도 마감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이렇게 상승으로 반전해주는 모습, 이런 흐름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인데 일주일간 지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6거래일 동안 상승을 해왔고, 거래량도 일으키면서 이제 120선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120선 저항 1차 저항은 9만원대가 되겠는데요. 이제 3,000원, 불과 3,000원 남겨놨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9만원의 저항을 부딪혔다가 재차 밀린다고 했을 때 11만원이 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267억, 작년에 500억 나왔는데 올해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8,700억입니다.
1조가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주가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9만원, 2차는 11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수급면을 보신다면 기관에서 5거래일 동안 크게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계속해서 연기금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110억이나 사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많이 샀죠. 그래서 이런 수급면에서도 괜찮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봉상에서 마감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내일장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은 깊은 하락 이후에 V자 형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 다시 상승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런 패턴의 종목이 걸리는 저항 라인은 바로 이런 구름층 상단 자리입니다. 구름층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구름층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3,450원입니다. 3,450원. 3,450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뾰족하게 나온 이 저항 라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뾰족 라인은 3,490원입니다. 3,490원. 1차적으로 3,450원, 3,49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00원대 부근은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맥시멈 따지게 되면 뾰족 나온 자리는 3,700원이네요. 3,400 1차적으로는 3,450원, 2차적으로는 3,700원입니다. 3,700원. 3,7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을 보신다면 외국인이 지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이죠. 분봉상의 흐름, 오후장에도 상승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1차적으로는 3,450원, 2차적으로는 3,700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느입니다. 본느 역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괜찮고요. 이제 120선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서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되면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자리가 5,140원 자리입니다. 5,140원. 5,140원 자리. 이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기준선에서 한번 밀렸었죠. 기준선 여기 보시면 기준선이 저항 역할을 자주 합니다. 특히 주봉 기준선은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요. 이제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주봉의 20선, 20주선이 4,670원인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4,600원대, 4,600원대가 또 저항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가 4,450원인데요. 2차적으로는 4,600원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넘어서면 5,14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본느도 때때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11월 11일 중국의 최대 쇼핑인 일인 광군제를 앞두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T큐브입니다. ST큐브. ST큐브는 장중에 17%까지 상승하고 밀렸습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매물대 위 그리고 120선 위에 안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힘들게 매물대 위로 올라갔는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다시 매물대 아래로 갈 수 있을지 내일장을 지켜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리를 지켜내는 한 13,400원을 지켜내는 한 구름층 상단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자리가 16,700원 자리입니다. 16,700원. 16,700원까지
상승인 공간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오늘 밀린 이유를 알 수 있죠. 120주선을 부딪히고 밀린 겁니다. 다음 기준선은 15,800원입니다. 주봉에서의 저항값은 15,800원, 일봉에서의 저항값은 16,600원. 그래서 16,600원 가기 전에 주봉 저항선이 먼저 부딪힐 수 있으므로 15,8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ST기반은 수급면을 보시게 되면 개인도 많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마감하는 상황 분봉을 보게 되면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눌러주지만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10종목 소개를 마치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